초등학교 때 할 거 많죠. 그리고 국영수 중심으로 하면서 그리고 사회나 과학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전반적으로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은 경향이 더 강해요. 아이들이 내가 의대에 가고 싶다라는 경향보다는 확실히 많으면 2배, 3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성적이 되는데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시를 예를 들면은 정시에 연세대 의대는 가군에 있고 그리고 서울대 의대는 나군에 있거든요. 근데 서울대 의대에 붙은 학생들은 다 서울대 의대를 가고 서울대 의대에 떨어진 학생이 현실적으로 연대 의대, 카톨릭 의대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건 뭐 그건 항상 예외 없이 발생하는 일인데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의대가 중복 합격돼서 빠지는 학생 중에서 서울대 의대가 아닌 학생들이 해마다 한 명 정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수학과였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1명 합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은 정말 의사가 싫은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의대나 의사가 싫다는 이유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피 보는 거 싫어한다. 뭐 해부학 실습이라는 건 방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싫다는 경향이 한 가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공부가 창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좀 리버럴한 성향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어떤 컴퓨터공학과 같은 그런 공학이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학생들은 소수지만 자기가 꿋꿋하게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고 연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지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가기도 해요. 서울대 수학과를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를 가기도 하죠. 근데 그 나이에 많지는 않고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 같아요. 이런 거죠.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의대 생각하지 않다가 수능이 잘 나오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 내 점수로 서울대 공대 가는 거 좀 아깝다기도 생각하고 야 일단 서울대 의대가 최고고 전국에 1등부터 서울대 의대가 135명 뽑는데 1등부터 135등은 다 서울대 의대를 가는데 내가 좀 서울대 의대를 안 가면 내가 좀 찌질해 보인다든지 내가 이제 그 점수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될 수도 있잖아. 난 그러고 싶진 않거든. 내 자존심이 허용치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는다든지 연대 의대를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1년, 2년 다녀보고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서울 의대도 그만두고 다시 시험 봐가지고 서울 공대에 간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학부모들은 주로 자녀에게 이제 의대를 꼭 가야 하는 이유와 의대를 가도록 도와주는 책이나 영화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동기부여와 확실하게 그런 걸 원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IT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 IT나 컴퓨터의 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의료와 또 바이오가 연결되는 이런 쪽에서 어떤 황금강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은 일단 헌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게 종합병원이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이든지. 근데 그게 정말 싫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그게 없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명 중 4명 정도는 선천적인 소시오패스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면접이야 그걸 뭐 MMI 면접학원에서 가르쳐준 스킬대로 해서 통과했다고 쳐도 내가 아픈 사람을 만나가지고 공감이 안 되고 아픈 것 자체에서 관심이 없는데 공감 능력이 있으면 사람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어디가 아프고 고통인 것 같아. 그걸 아예 못 읽어가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그쵸? 예, 앉아가지고 아픈 사람 그거는 환자한테도 고통이고 비극이고 본인한테도 비극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격 진단 검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도 하셔서 저는 저 의사가 아니지만 의대를 간 수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의대는 확실하게 어떤 경제적인 이유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소명감이든지 아니면 적성이라는 거는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수시에는 학생부에 결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서울대 이제 쉽게 말하면 모든 내신이 다 1등급을 받아서 1.0이 됐다. 그런데 그 3학년 내내 컴퓨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를 생기부를 뭐 제출했다 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 결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학생과 학부모가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정시는 분명히 다르죠. 성적 따라 가는 거니까. 근데 정시에서 뭐 제가 이제 서울대 의대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같이 어려운 수능에서도 물론 이제 2과목의 선택자에 달하겠지만 2개 정도 틀리면 그리고 최대 뭐 2과목을 선택할 때 3개 정도까지 틀리면은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있잖아요. 그 점수 받고도 만약에 내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간다든지 뭐 가겠다 하면은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랑 좀 달라요. 아버지는 의사 외에도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조금 더 의대에 대한 선호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수시는 학생부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생명과학이라든지 생명현상에 조금 그리고 사람의 아픔이나 질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어야 그리고 나중에 뭐 1.0이 내신이 돼가지고 내신이 돼서 아까워서 내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안 쓰고 의대를 쓰나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정시에서 그럴 때 그런 일을 만나면은 저는 일단은 어머니와 아들은 충돌하거든요. 아, 서울대 의대를 그래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나 서울대 수학과보다는 저거 해도 그래도 저는 정말 그런 경우에 진짜 내가 서울대 의대를 낙원에 쓰지 않고 가군에 연대를 의대를 쓰지만 낙원에서 무조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쓰겠다는 정도는 소신이 있는 애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말리면 안 되죠. 저는 제 책은 이제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쓴 책이라 그렇지만 이제 초등 단계에서 문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책을 읽고 그 뜻을 의미를 파악하지 글자를 낱글자로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통합이 안 되는 학생은 아무리 수학적 머리가 있거나 이렇게 한다고 이제 수능을 잘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수능이라는 것이 이제 수학과 과학조차 쉽게 말하면 비비꼬면서 그 독해력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쉽게 말하면 오답을 고르도록 만드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초등 단계에서는 수학은 그런 이제 특히 저학년에서는 수학은 어떤 선행을 지나치게 일찍부터 시키거나 뭐 초등부터 내가 욕심을 내서 뭐 미적분까지 초등에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그 한 해 정도 내가 4학년이 된다면 4학년 수학을 연초에 끝낸다 정도의 목표만 두시고 초등 저학년 때는 내러티브와 연결돼서 사고력 수학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 좀 초등학교 때는 수학과 친해지면서 수학을 이야기로 접할 수 있는 사고력 수학을 권하고요. 그러면서 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국어 논술학원에 보내실 필요는 없지만 책을 좀 많이 읽히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정말 책을 안 읽고 그리고 정말 긴 글에 대한 독해력이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그리고 재미있는 만화책이나 뭐 어떤 동화책만 읽히시지 말고 적당히 이제 비문학 그리고 이제 과학이나 특히 사회 관련된 역사 관련된 책들을 읽히시면서 아이가 지금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게 이제 국어 공부에 필요한 거고요. 수학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사고력 수학 위주로 그렇게 접근하신 다음에 4학년부터 진도 수학을 좀 생각을 하시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게 선행을 많이 한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번아웃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영재고 가려면 반드시 영재고나 전국사사고를 가려면 수학 선행이 상당히 좀 많이 되셔야 돼요. 수학이나 이제 과학으로 특화된 애들이 가는 학교니까. 그렇지만 일반고를 갖추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배우는 학년도에 1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만 선행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수능에서는 올해는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지만 절대평가된 이후에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는데 의대 가는 데는 사실 영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종합병원에 이제 계실 분들은 학회라든지 의학 논문들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세미나 같은 데에서는 또 그리고 의학 논문 발표는 영어로 발표해야 돼서 영어는 특히 초등학교 때 끝낸다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때 할 게 많죠. 그리고 국영수 중심으로 하면서 그리고 사회나 과학에서 과학은 틀림없이 실험과 연결해서 본인이 확실히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험 위주로 이제 초등부터 그렇게 하시고 사회 관련된 경우는 진짜 독서를 많이 하시는 게 좋죠. 좋은 비문학 책들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이라도 좀 읽히면서 특히 저는 의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여러 가지 롤모델인 책들이 있잖아요. 에세이도 괜찮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히시는 게 어떤 국어 과목과 사회 과목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